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장중에는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아쉽게도 양대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전일에 반도체 종목들과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을 해줬다면 어제는 주도 섹터 내에서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쪽으로 거래 대금이 쏠렸는지 거래 대금 탑5 리스트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확실히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제 8만 전자를 다시 한번 터치를 했지만 79,800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제 주주총회 일정과 함께 투자 모멘텀을 들고 왔었던 SK하이닉스가 2%대의 강세 마감을 보여주면서 18만 닉스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점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름을 올렸고 잠시 뒤 코스닥 쪽에서 또 살펴볼 테지만 하나 마이크론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반도체 쪽으로는 확실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5%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화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도 2%대 약세 마감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프랑스의 은행계 회사가 신한지주의 지분을 엑시트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이 소식에 장 초반부터 신한지주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5%대의 급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규모가 9천억 가량의 규모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친 듯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알테오젠, 엔젤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하나마이크론, HLB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쪽이었다면 지금 이쪽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HLB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장 거래대금 탑5 리스트로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모든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10%대의 급락,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소폭 상승에 조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HLB도 화요일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결국에 어제는 9%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슈를 들고 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엔젤 로보틱스는 어제 두 번째 상장한 이후에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어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결국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2%대의 상승에 머물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만이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는 11%의 강세, 한미반도체는 1.69%의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대의 강세, 하나마이크론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일제히 어제 사상 최고가를 써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꺾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쉽게 뚫어내기가 어려운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HBM 패키징과 관련해서 모두 한국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제 미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지원금으로 상세를 시키겠다라는 소식도 덧붙였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주주총회 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주총회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BM 1위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위 자리는 여전히 공고히 지킬 것이다 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황을 겪은 낸드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편성하겠다라는 소식도 밝혔고요. 미중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도 전사 TF를 통해서 발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새 주가가 4배가량이나 급등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도 11%대 급등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한미반도체는 장 막판에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마이크론의 HBM, TC 본더 공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중으로 장비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산되는 수주 규모는 약 1천억 원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는 대량 거래량까지 급등을 하면서 16%대까지 급등세를 펼쳤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들 함께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는 확실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본 섹터인 반도체 종목들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는 알테오젠이 들고 왔는데요. 알테오젠의 블록들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회사의 부인 정 씨가 보유 지분 160만 주를 블록딜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투심은 위축이 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HLB 역시 간암 신약 다음으로 고형암 치료제를 차기 신약으로 낙점하면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HLB도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천탄제약은 어제 소폭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세 종목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프롬파스트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유라테크, 엑시콘, 영보화학, H&B 디자인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프롬파스트, 그리고 유라테크, 영보화학 단 한 가지 키워드로 묶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세종시 이전 테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엑시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은 장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반도체 학회 memcon 2024에서 HBM과 CXL의 차세대 메모리를 선보이면서 CXL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HBM 종목들을 상당히 강한 시세를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조금 들고 왔는데요. CXL은 최근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이쪽으로 더해진 듯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HBM의 선두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CXL 쪽으로 조금 더 공을 들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CXL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HMB 디자인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 최근에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런 소송이 취하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알체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한정 의견 감사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CCS와 함께 아센디오가 초전도체 종목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CCS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S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과기부가 행정처분 을 통지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장마감 이후에 채권자들의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9%대 하락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CCS가 전한 소식과 함께 초전도체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 마감을 다소 보여줬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A테크놀로지와 박셀바이오도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영보화학 모두 세종시 이전 테마로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밝혔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분이 강하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건데요. 본장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10%대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고요. 유라테크는 20%까지의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아무래도 어제 시장에서는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장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영보화학 외에도 지금 세종시 이전 테마로 묶이고 있는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장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오늘도 이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물가지표와 더불어서 휴장까지 뉴욕 증시에 어느 정도 쉬어갈 만한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등 폭 자체도 크게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수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고요. 개별 종목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뉴욕 증시 마치고 난 이후에 나온 원로 이사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들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썬런이 16% 급등하면서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썬파워가 15%대 상승세, 인페이즈 에너지, 썬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짙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제닛 옐런 미국 이 재무장관이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시장 세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짚기도 했었는데요. 옐런 장관은 태양광 모듈 업체 써니바를 방문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 가격과 생산 방식을 왜곡하고 미국은 물론 세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써니바의 경우에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의 영향을 견디지 못해서 2017년 문을 닫았다가 인플레이션 보조금과 관련돼서 이 부활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문을 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찾으면서 수년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비판 효과를 여기서 노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옐런 장관은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의 대화에서 과잉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다음 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옐런 장관은 다음 달 방중을 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람포한 재정부장 등을 만나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옐런 장관은 중국이 과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에서 이 공급 과잉을 좀 초래하게 됐다면 지금은 태양광이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서 이 초과 생산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들을 중국 쪽에서 짚게 되면서 다음 달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반응하는 모습의 주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태양광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대표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태양광 기업인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장에서의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이 국내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OCI 그룹과 한미그룹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욕 증시 특징 종목 함께 보시죠. 네, 바로 머크앤코인데요. 이 종목 5% 가까이 오르면서 1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FDA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폐동맥 수축으로 인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윈리페어를 승인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폐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치료제는 미국에서 4만 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알당 14,000달러 정도로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는 3주마다 한 바이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신약을 출시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머크앤코는 약 50억 달러의 최고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미국 제약사의 좀 개별적인 소식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국내 머크 관련사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에서 유통을 좀 맡고 있는 HK 이노엔을 포함해서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머크의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는 몇 가지 종목들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에 크게 휘청이는 모습들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좀 중요해지는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계속해서 좀 수혜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지금은 이 정치 테마 종목들 상당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14%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서 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기업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으며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치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주주에 대한 구성 자체도 이쪽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로 바로 넘어와서 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선거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D13일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총선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테마 종목들 함께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 시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 정책과 관련 테마주들 벌써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실 측에서 대통령실이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밝힌 것은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있어서 힘을 보태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영보와 계룡건설까지 일제히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세종시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종목들로 대부분 묶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종목으로서 이렇게 또 부각을 받았다는 점 국내 총선 일정과 더불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